check. 오늘도 경매 접수 마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K7 프리미어 점검 요청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조금 아슬하게 계속 경매 실패해가지고 오늘도 한 대가 나왔길래, 이게 3.0 트렌디거든요. 3.0 뭐 프레스티지도 있지만 트렌디가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지금 7만 킬로 조금 더 탔는데 보증이 남았고 20년식입니다. 시작가가 1,400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험 이력이라든지, 보험 이력은 뭐 크게 없었지만 앞 휀다랑 흑도 교환, 그리고 뒤 휀다가 단순 도색 판금 나와서 단순 종합에서 이제 단순 모삭으로 나올 겁니다. 시작가만 봤을 때 지금 같은 경매 시장은 시세에 감이 없으면 이 차는 1,600에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 시세에 대비해 가지고 가격을 잡으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비싸네 라기보다 뭔가 기준점을 잡고 생각하시면 현 시세와 경매 시세의 그 갭이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GV80도 20년식 디젤 나오면 5천은 다 넘어가고, 이제 옵션 조금 들어간 차량들 보면 한 5천 중반 정도 가더라고요. 뭐 GV80 지금 누가 사 하시는데 저희 쪽에는 그래도 거래가 있습니다.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많고, 가솔린 찾으시는 분들은 2.5를 보시고 3.5는 아무래도 연비나 유지비 때문이신지 2.5 가솔린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 1,000대 이상 나오는 이제 큰 경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들도 지금 많이 얼어 있고 예열하는 시간 때문에 제가 하루에 볼 수 있는 점검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밴드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점검 요청이나 정보 요청은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QM6 이 차량도 제가 입차를 보는데 전차주가 대부분 만져놨어요. 타이어도 보시면 다 앞뒤 다 손 봐뒀고, QM6 같은 경우는 LPE 모델 파워 트렁크 안 들어간 모델 대부분이거든요. 이 차는 이제 파워 트렁크도 들어가고 RE 모델입니다. 이게 RE 등급도 이제 선택으로 들어간 거고요. 시트, 그리고 외장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건들 건 없었고 장기스 정도 했습니다. 자, 가스차라 시동 타이밍이 조금 늦습니다. 자,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 8.3인치 내비 들어가고,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로수는 7만 킬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7383킬로. 21년식입니다. 더 뉴 QM6고요. 7만 킬로나 탔는데 이 차 얼마나 갈까? 1690? 1700 조금 안 되게 시작을 하거든요. 타이어 내짝 계산하죠. 그리고 외장 판금할 거 없죠. 실내 지금 제가 봤을 땐 클리닝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대략 잡아도 1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차량이라, 일반 그 딜러분들이 만일에 입차를 본다 하면 이 상품화 비용을 감안해서 입차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감안해서 조금 더 입찰 금액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제 1,800을 보신다고 하길래, 기본적으로 더 뉴 QM6 화이트 외장이 정말 귀하고 파워 트렁크 들어간 매물도 귀하고, 입찰 결과 저도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체크한 차량들 중에 뭐 소나타 DM8 가스차도 있었고, 대부분 보면 1300에서 1400 정도 시작을 해요. 소나타 DM8 가스차 스타일 같은 경우도. 스마트는 조금 더 높지만, 그러면 스타일 같은 경우는 6만 기준을 했을 때 뭐 비인기 외장으로 한다고 해도 1600,
네, 인기 외장은 1650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스마트 같은 경우는 175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소나타 DM8 같은 경우는 지금 의뢰가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사실 이 1000만원, 뭐 1600, 1700 이 정도 선에 이런 차 사실 없거든요. 키로수도 좋고 연식도 20년식이고 아무튼 가스차를 보신다고 하면 소나타 DM8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트래버스 나왔는데 저번주 분당이랑 시와랑 동일했어요. 키로수가 이제 9만이더라고요. 시작가 보니까 2000 중반 정도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나가긴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 고객님들은 키로수, 트래버스는 그래도 키로수 낮은 차를 사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은색이 한 대가 나왔었어요. 이거보다 페이스리프트 된 최근 모델이. 근데 은색이라 확실히 유찰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경매 시작가 3,200인가 나왔다가 지금 100만원 정도 떨어뜨려서 다시 지금 경매가 나왔는데 오늘도 뭐 나갈지 유찰될지. 보통 경매가 유찰이 되면 가격이 높아지진 않겠죠. 당연히 떨어지는데 현대라든지 기타 경매장은 대부분 한 20, 30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재경매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외장 비인기 컬러나 차주가 조금 급하게 빨리 판매를 해야 되면 한 100만원씩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거의 없죠. 네. 차량 가격이 낮을수록 더 심하겠죠. 모닝 같은 경우 유찰되면 그대로 올리거나 아니면 5만원, 10만원 내려서 재경매하거나 그렇거든요. 니로 지금 신형이잖아요. 네, 니로 신형을 하이브리드기도 하지만 이 차량을 키로수 1만 킬로 미만, 막 2만 뭐 대부분 뭐 키로수가 적다 보니까 근데 시작가를 또 낮춰놔요. 네, 경매장에서 지금 오토오브도 갈수록 이제 롯데처럼 하고 있는데 현 시세에 이제 감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게 만일에 1850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2400까지 해볼게요 라든지 키로수가 2만 미만인데 신차급인데 시세가 3000이 넘는데 불가능한 거죠. 현대에서 그때 2900인가 3000에 나갔었고 제가 아무리 봐도 2800에서 2850인데 네, 근데 제노 팀장도 2750에 봐서 입찰 떨어졌었거든요. 아무튼 너무 시작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감이 조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오르냐,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하시는데 그 비싼 기준점을 잡으시면 그게 비싼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경매장과 판매자의 전략. GN7 같은 경우도 매물이 요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매물이 조금 귀하기도 하고 가솔린 매물은 잘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4,000 이상, 4,000에서 4,000 중반, 가솔린 같은 경우는 3,000 뭐 중반에서 후반 이 정도 지금 매물이 나오고는 있는데 거래는 글쎄요 지금 거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보통 이런 차량들이 거의 신차급 차량들이 나오면 바로 거래가 많지 않아요. 한 2년 지나고 가격이 한 30% 정도는 빠져야 이제 그때부터 거래가 조금 왕성하게 되는데 아직은 진짜 신차급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가격이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분들은 기본적으로 중고차가 3,000이 넘으면 아 너무 비싸다 라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시간이 필요한 차 같습니다. 거래가 많아지기에는요. 올류 G80을 오늘 체크를 했는데 시작가가 3,130이었어요 태즈먼 블루였고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갔고 이제 사륜만 빠지는 이제 후륜 2륜 네, 후륜 구동 방식이니까 사실 이 차는 4,100 정도 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차거든요. 여러분들도 시세 한번 조회해 보시면 되겠지만 21년식 지금 파퓰러 패키지 들어간 태즈먼 블루 6만 킬로 되면 시세가 4,700 정도 돼요. 대형차는 경매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대놓고 봐도 너무 싸거든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사람의 욕심이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 구하기가 많이 힘드신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제가 점검을 해서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네, URA 헤즈만 블루 둔 베이지 네. 정확히 키로수가 59,579km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외장, 외부, 내부 할 거 없이 큰 손상 없이 아주 양호했어요. 세 자리 장기 렌트 차량이라 이제 세 자리 일반본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드리는 차량이었고, 네. 이런 차를 사실 한 4,000에서 4,050 정도는 시도해볼 의미가 있는데, 네, 뭐 3,000, 뭐 700, 800 보신다고 하면 비크 블랙이랑 우유니 화이트가 아니니까 조금 인기가 없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태주먼 블루 인기가 많다는 사실, 네, 한 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의뢰가 참 제일 많은 차 같아요. 네, 올류880 거래도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112 타이어 들어갑니다. 캐리어 탁송으로 지금 차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 이제 12월에 매물이 제일 많아요. 1, 2월 되면 가격은 지금이랑 거의 얼추 비슷하겠지만 매물이 좀 적다 보니까 아이오닉 5도 지금 대부분 소진됐거든요. 지금 오토허브도 이 차 한 대 남은 것 같아요. 2850 정도 시작을 하지만 저는 3100에서 최소 3100은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가 많은 차량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올류즈 80, G90 같은 경우도 지금은 키로수 낮은 차 같은 경우는 뭐 5,000이 넘어가는 차량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4,000 중반 정도 되면 그래도 타실만한 차 꽤 많이 있고, 네. K7 프리미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랜저 HG를 많이 물어보세요. 뭐 택시로 나온 부활차도 그렇고 막 키로수 2, 30만 탄 거 이런 것들 2, 300 시작가 올라온 것들 문의해 주시는데, 이제 LPG 차량들 아시잖아요. 헤드볼트 이슈 있어서 이제 냉각수 오버히트하고 그 증상 그거 보링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리비 기본적으로 한 120, 130 정도 잡고, 네,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하면 200 정도는 수리비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상이 없길 바라시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추천을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 기계 같은 경우는 이게 전시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고 운행 중에 벌어지는 모든 그 문제들을 또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텐데, 제가 예상되는 그 문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제가 굳이 무리해서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책임을 지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라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책임지지 못할 차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수입차라든지 저렇게 HG처럼 고질 증상이 많은 차들, 키로수 너무 많은 차들, 2, 30만 이런 차량들은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연식이 만일에 최근이고 키로수가 많아버리면 그래도 점검했을 때 괜찮은 차들이 있는데, 연식도 오래되고 키로수도 많고 사실 멀쩡하기가 힘들죠. 네. SM6도 이게 LPG 차량 중에 최근 연식, 네, 19년식 모델이 제가 찾고 있는데 잘 안 나오네요. 대부분 17년식이 좀 많고, 오늘 그래도 지금 조금 눈이 녹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도착했을 때는 지금 아예 차 형체가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덮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날이 조금 풀려가지고 조금 녹아서 지금 이 정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오픈카 카브리올레 진짜 경매장들마다 많이 나오죠. 제가 얼마 전에 미니 오픈카도 받아들였고 C클래스, E클래스 할 거 없이 카브리올레 많이 받아들였는데, 겨울철에 이제 오픈카는 겨울철에 무조건 싸요. 소유자 변경 횟수가 엄청 많아요. 기본 5회, 뭐 많으면 10회 이렇게 되거든요. 차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쉽게 사고 쉽게 유지가 안 되니까 팔고 하는 차량이라, 아무튼 한 시즌 타고, 네, 여름 바짝 타고, 네, 겨울에 팔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카브리올레 오픈카를 계획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겨울에, 한겨울에 사셔야 쌉니다. 네. 여름에 사시면 갑자기 시세가 많이 오르니까, 네, 그때 가서 또 가격에 또 놀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K5 3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 LPI 중에 이제 반자율 들어가고 이제 내비와 이런 옵션들, 네, 유보 옵션 이런 거 들어간 거 찾으시는 분도 계신데, 분당에서 한 1810 정도, 1800인가 그 정도 받았거든요. 이제 7만 킬로 정도 탄 차를. 그러니까 트렌디라고 해도 선택 옵션 붙어서 그렇게 이제 차간거리 유지되고,
이제 뭐 유보라든지 내비 옵션 들어간 차들 보면 가격이 그 정도 되고, 이제 빠지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는 건데, K9 같은 경우도 제가 높은 등급 3.3 이제 높은 등급을 찾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G70 흰색 찾으시는 분도 제가 양산에서 경매 실패하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년식 네, 물 배출구가 있는 넥소 보여드렸는데, 시작가 2350, 네, 양산에서 2550 정도, 2550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시승차거든요. 만 킬로도 안 탄 흰색 바디에 프리미엄 등급 이제 넥소 22년식 보면 2500 정도는 기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넥소 뭔가 수소차 뭐 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가스차도 마찬가지죠. 충전 시설이 가까이 있고, 네, 그만큼 효율적이다 하면 수소차도 또 그만큼 메리트가 있으실 거고, 내가 다니는 동선에 가스 충전소가 많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네, 그거랑 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랭글러도 한 2달 전인가 한번 받아들였는데, 요즘에 랭글러도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수요일, 월요일, 수요일은 이제 수입차가 많은 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뉴 모하비 같은 경우도 매물이 많지는 않고, 프레지던트 10만 미만 하면 2000, 그래도 2000 중반 가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조건이 좋으면. 근데 여러가지 조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모하비 마스터는 또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 6인승이 또 귀하잖아요. 5인승보다 6인승이 가격이 높고, 흰색 바디도 비싸고, 키로수가 뭐 10만이 넘어도 3000 중후반 또 갈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모하비 마스터인데, 뭐 세부 옵션도 봐야 되고, 네, 사륜 여부도 봐야 되고, 몇 인승인지도 봐야 되고, 이게 시세를 체크하려고 하면 이제 일반 분들이 시세를 체크하기가 어렵긴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다 감안해서 시세를 보셔야 되니까, 뭐 K카나 N카나 이런 데서 들어가다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연식 키로수만 보시는 건데, 뭐 썬루프가 들어가거나 또 사륜 여부, 사고 유무, 네, 정말 100% 일치해서 시세를 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아예 그냥 카모드라고 저희 딜러 전산을 보거든요. 거기 시세랑도 많이 시세 한 3군데 정도를 비교해 보는데, 네, 전체적으로 시세 보기가 사실 저희도 숙달돼서 괜찮은 거지,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시세 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의 시세 보기 어려움, 그런 고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